한반도 평화통일운동에 힘써온 기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이 신냉전 체제를 강화시켜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갈 것을 우려된다며 평화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서울노회 유지재단이 무리한 건축 추진으로 부도를 맞은 한 교회로 인한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년 넘게 이어진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유지재단 측의 고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환경의 날인 다음 달 5일까지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 실천 과제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각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화통일운동에 힘써온 기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워싱턴 선언이 북중러 대 한미일 신냉전 체제를 강화시켜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갈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정상이 선언한 워싱턴 선언은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핵 협의 그룹을 신설하고 전략 핵 잠수함 등 미국 전략 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통일운동에 앞장서온 기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워싱턴 선언이 오히려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워싱턴 선언은 이미 전쟁 위기가 심화된 한반도를 핵전쟁 위협의 공포 속으로 몰아가는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협 화통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외교적 노력과 서로를 인정한 평화의 대화가 최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자주성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스스로 갖다 바쳐버려서 이제는 미중 패권 전략 속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되게 됐고 30년간 해왔던 북방 외교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고 정말 30년 전에 그 냉전적 그런 상황으로 되돌아가 버린 너무나도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외교 참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수행하는 하부체계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 동맹만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주변 국가인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의 대화와 협력의 장을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을 잃고 말았다는 비판입니다. 한국이라는 포지션이 가져야 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세밀하고 정밀하고 정교한 동아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외교적인 행위들이 필요한데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의 폭이 많이 축소됐다는 아쉬움이 있고 미일 동맹의 하부축으로서 역할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걱정도 되고 이게 무역이나 경제 문제로까지 파장이 오지 않을까.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핵전쟁을 염두에 둔 강도 높은 훈련과 무기 전개만 강조됐을 뿐 대화를 위한 그 어떤 방안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한반도 안보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핵 위협을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벼랑 끝 상황을 연출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다른 그 핵 전략 강화의 빌미가 되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돼 있는 북중러 한미일 이 신냉전 질서가 또 다른 전쟁 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은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의 길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평화의 길이라며 적대적인 대결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진영 논리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서울노회 유지재단이 무리한 건축 추진으로 부도를 맞은 한 교회로 인해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금전 피해를 입은 건설사가 유지재단 소속 교회들을 상대로 강제 경매에 나서며 시작된 소송입니다.
4년 넘게 이어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건설사의 청구 금액을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유지재단 측의 고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서울로회 유지재단이 무리한 건축을 추진하다 부도를 맞은 한 교회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로회 유지재단에 속한 은성교회가 교회 건축 도중 부도 처리됐고 이후 경매 처리된 교회 부지를 S기업이 낙찰받았지만 은성교회 교인들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S기업은 토지 사용료 등의 지급 소송을 통해 1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 4년 뒤인 지난 2018년 판결을 이행하라며 서울로회 유지재단에 가입한 10개 교회를 상대로 강제 경매에 나섰습니다. 당시 S기업의 강제 경매 청구 금액은 64억 원, 은성교회가 점유하고 있던 기간의 토지 사용료와 이에 따른 지연 손해금의 이자가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로회 유지재단은 강제 경매가 부당하다며 S기업을 상대로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지재단 측은 교회의 실소유주가 재단이 아니라며 토지 사용료 등의 금전배상 소송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4년 넘게 이어져 온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S기업의 금전 배상 청구 금액 가운데 장래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도록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기업이 요구한 청구 금액 가운데 절반 정도만 대법원이 인정한 셈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S기업이 요구한 청구 금액은 줄었지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서울노회 유지재단 측은 수십억 원의 배상 부담을 안게 됩니다. 배상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재단에 속한 교회에 대한 강제 경매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 부동산이 유지재단의 기본 재산이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 한 실제 경매로 교회가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유지재단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지재단 측과 S기업은 1년 넘게 중단됐던 배상 협상을 다시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금전 배상액을 유지재단이 전액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가운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입니다. 특히 유지재단 입장에서는 협상의 수위와 별개로 배상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고민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 가운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환경의 날인 다음 달 5일까지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자는 제안입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지구의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환경의 날인 다음 달 5일까지 7주 동안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집중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원연이 2021년부터 진행해온 초록 발자국 캠페인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분야별 7가지 실천 과제를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주 새로운 실천 과제를 주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돌보지 못한 그 결과가 이렇게 기후 위기라는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이제 신앙인의 당연한 실천으로 기도와 같은 일로 이제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캠페인 첫째 주는 생명 밥상의 주로 교회에서 채식으로 공동 식사하기, 가정에서 음식물 남기지 않기가 실천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둘째 주는 서로 나눔해 줍니다. 교회에서는 아나바다 장터 열기, 가정에서는 버려지는 옷 수선하기를 통해 옷이 생산돼 폐기될 때까지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옷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좀 나한테 작아지고 내가 잘 입지 않는 옷들을 주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옷 나눔의 주간으로. 셋째 주는 덜어내는 주로 이어집니다. 교회는 물품 목록을 만들어 불필요한 물건 구입을 줄이고 가정에서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는 겁니다. 넷째 주는 자동차 없는 주, 다섯째 주는 에너지 줄이는 주입니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회와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점검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실천이 제시됐습니다. 여섯째 주는 생명 돌봄의 주로 친환경 재생용지 사용과 나무 한 그루 심기가 실천 과제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주는 생태 정의의 주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동행동을 기획하고 가정에서는 몽골과 같은 기후 취약 국가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주입니다. 기원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을 교회가 전심으로 감당하지 못해왔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모든 교회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규 원로 목사가 어제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최성규 목사는 최근까지 췌장암으로 투병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성규 원로 목사는 1983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천 지교회를 개척한 이후 재적교인 5만 명이 넘는 인천 지역 최대 교회로 성장시켰으며 성산 효대학원 대학교를 세우는 등 효운동의 중요성을 외쳐왔습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을 지내며 진보와 보수 교계 대화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산하 교육기관인 한신대학교가 내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경기 캠퍼스 송암관 유사홀에서 신입생 대상 전공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해당 전공 교수와 선배들이 참여해 신입생에게 전공 과목, 해외 탐방 프로그램 등 학과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로 이어집니다. 홍선미 휴먼 서비스 대학장은 학생들의 가능성을 높이고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1960년대 로이스 린튼 선교사가 세운 순천 기독결핵요양원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린튼 여사의 아들 이뉴환 교수를 초청해 당대 선교 문화유산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남 CBS 박사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남아있는 빨간 벽돌실 건물인 기독결핵요양원. 1962년 순천에 대홍수가 일어났을 당시 이재민들 사이에서 결핵이 창궐하자 로이스 린튼 여사가 환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하기 위해 1965년에 세운 부설시설입니다. 당시에는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동과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사택동 9채가 있었지만 현재는 6채만이 남아있습니다. 로이스 린튼 여사는 린튼 가문 3대 후손인 휴 린튼의 부인으로 결핵 퇴치를 위해 헌신한 대표적인 선교사입니다. 그는 순천 기독결핵 재활원장으로서 30년 이상 결핵 퇴치 사업에 기여했으며 그 공로로 국민훈장과 호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순천시는 현존에 있는 기독결핵 요양원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린튼가의 후손인 인요환 교수를 초청해 학술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집안을 다 방문하는 거예요. 의심 환자가 있으면 데려와서 엑스레이 찍고 84병동을 운영했는데 간호실까지 돌려서 약 100명을 입원시켜서 로테이션이 엄청 심했어요. 제가 그랬을 때. 이날 강연에서 인 교수는 오늘날 순천의 복음화율이 30% 이상 전국적으로 높은 도시가 된 데에는 남장로교회의 헌신적인 선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남장로교는 순천 매상고, 목포 정명여고 등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과부 고아를 돌본 예수처럼 한센병 환자들을 치유한 최초의 민간병원인 애양원을 건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었어요. 애양원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소외된 계층을 챙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독교인 숫자가 많은 것 같고. 인 교수는 어머니 로이스 린튼 여사로부터 물려받은 120년 전 사진을 공개하며 선대로부터 전해진 구슬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강연회는 순천선교부 110주년을 기념해 순천시와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이 공동 주관한 자리로 두 기관의 이유로도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을 조명하고 기록화하는 작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CBS 뉴스 박사라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2023년 제1회 K찬송가 봉헌 예배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춘천 산천무지개교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찬양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현풍교회는 바자회를 열고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2023년 제1차 K찬송가 봉헌 예배가 최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K찬송가 봉헌 예배에선 한국적 찬송가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는 문성모 목사가 권태진 목사의 시에 곡을 붙인 14곡이 소개됐습니다. 이 K찬송은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는데 중심을 뒀습니다. 성경이 설교가 되고 설교가 시가 되고 시가 찬송이 돼서 불려짐으로 많은 사람이 부르고 행복해지고 삶이 아름답게 변화됐습니다. K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예배에선 소프라노 오미선, 이우경과 피아노 김윤경, 마리아 중창단 등이 참가했습니다. 춘천 산천무지개교회가 강원도 장애인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찬양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엔 장애인과 비장애인 공연팀들이 함께 공연을 꾸몄고 몽골 등에서 온 해외 유학생과 노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현풍교회가 이웃사랑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진행된 바자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과 식료품을 저렴하게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푸드트럭 등 다양한 먹거리까지 제공했습니다.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현풍교회 이웃사랑 바자회는 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풍업사무소와 연계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해마다 이웃사랑 바자회를 합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청주 금천교회는 신경민 담임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주 금천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신경민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성도를 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진정한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겠지만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